이번에는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셧다운 우려에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로 뉴욕 증시가 최근 요동친 가운데 백악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폐장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증시 향방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연달아 급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신년 회동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백악관이 아무래도 시장 달래기에 좀 애를 쓰는 모습인데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최근에 그런 뉴욕 증시 하락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김에서 나왔다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고, 뭐 그 전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에 의한 특히 미국의 그런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뭐 신년 회동이나 어떤 그 연준 의장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뭐 트럼프 대통령 입김이 아니지만은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현재 그 불거지고 있는 국외의 어떤 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급락과 급등 반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을 좀 지켜봐야 이 부분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 우리 증시입니다. 검은 성탄절 여파에 어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중 201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불안감을 상당히 키웠는데 2000선 여부를 좀 사수할 수 있을지, 뭐 당장 간밤에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증시 불안은 아무래도 좀 계속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완전히 완화됐다라고 좀 표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70% 정도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미국 경기가 뭐 하방으로 가는 상황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지금 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원인이 촉발되면서 이런 산타 랠리가 지금 실종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 뭐 내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3번에서 2번으로 줄어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뭐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지긴 했지만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일본 뭐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한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10월 달에 많은 급락을 경험하면서 좀 내성이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10월 달만큼의 뭐 급락 부분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뭐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4분기 기업들의 그 실적 부진 우려도 또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 4분기 어닝 쇼크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그 이런 실적 부진이 실제로 이어지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기가 어떤 펀더멘탈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 상장사 164곳의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42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11월 중순에 45조에서 42조로 많이 떨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뭐 그 전에 16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을 예상을 했다면, 지금 현재 최근 2주간의 하향 조정을 거치면서 14조 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도체, 뭐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가격 부분이 지금 반등 부분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추정치가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나 어떤 성과급에 대한 부분 같은 게 있으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뭐 빅베스라 볼 수 있겠죠. 어떤 누적 손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선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연말에 갔을 때 항상 나오는 구조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전방적인 분위기는 좀 침체 일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국내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심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게임주 강세를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파노에 대한 발급에 대한 재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게임 업체들한테까지도 중단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재개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수백 개의 파노가 재개 그 발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특히 중국 쪽에 많이 비중이 커져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외자 파노 발급을 시작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외자 파노 발급이 재개된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 파노를 신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발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웹제, 펄어비스, 넷마블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파노 발급과 함께 어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롯데제과 주가는 장중에 치솟았다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롯데제과 주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은 페핑거라는 말이 있죠. 한마디로 주문 실수라는 분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제 매수나 매도했을 때 호가가 컸었던 M증권사, 증권사에서는 정상적인 주문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등락 부분 같은 경우에 롯데제가 외에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거래량이 크지 않은 기업들한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큰 어떤 음식료 업종 안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 관심이 많이 쏟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주문이었다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금융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어제 종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종가 수준과 등락폭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기업 가치가 변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 또 SK 이노베이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음 달 8일이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9에 창사 이후 이 회사가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우선 중요한 부분은 SK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정유와 화학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 CES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 한마디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상품을 갖고 나온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어떤 다른 사업 행보에 의한 기업 가치의 증대가 좀 기대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쪽 배터리 쪽과 소재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 14조 원까지도 2022년까지는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이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이 최근에 증가하는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화학이나 윤활유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이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신사업 먹거리로 인한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에 대한 증가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사업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역시 이제 화학이나 정유 기업들이 2차 전지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제 폐장을 단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배당락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우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 물론 오늘 시장이 급등하는 부분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하는 부분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일 정도의 거래일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어떤 시장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 비중에 대한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내년 1월 정도에 가서 다음 주 정도에 새해 첫 시장에
상황에서 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배당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니까 뭐 조선, 뭐 건설처럼 최근 수주액이 늘어나는 기업과 그리고 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있는 음식료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